네, 취업에 대한 신선하고 재밌는 이야기, 정말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저희들이 알려드립니다. 취업 콘서트 시간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신상훈 장한대 외래교수, 그리고 이정은 인컨설팅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정은 대표께서는 더 상큼해지신 것 같아요. 괜찮나요? 무슨 변화가 있는 거죠? 네. 저 가을 돼서 좀 머리를 좀 잘라가는데요. 어울린다고 네. 해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잘 어울리시고요. 잘 어울리십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지금 그 인고의 시간을 좀 견디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최근에 한 1개월 정도에 그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지금 살을 빼고 있는데 한 4kg 정도를 감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말에는 그 막바지 그 등산을 하면서 이 체력을 끝까지 유지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네, 저희 프로그램 하시면서 이렇게 말라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죄송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성공리에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많이 살이 빠지셨어요. 그래요. 네, 보기 좋습니다. 자, 신상훈 교수와 이정훈 대표가 함께하는 취업 콘서트,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가치와 신념이라고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아주 간단한데요. 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참 이게 그 많이들 쓰고 있는 말이지만 정작 이런 단어의 뜻을 처해진 상황에 대입을 해본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신념은 뭐 말 그대로 믿는 생각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가치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되게들 갸우뚱거리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어원적 의미의 가치를 먼저 좀 설명을 하려고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철학자 리케르트는 이런 말을 하죠. 가치란 종교 그리고 논리, 도덕적 그리고 각 사람의 주관을 넘어서 객관화된 타당성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 굉장히 타당한 일반적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나 특별하지 않고 보편 타당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신념 정리, 가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서 구직자의 가치를 보려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 타당함인지 이 논리로 접근해 가면 좀 더 이 가치를 쉽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지원자의 가치를 통해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객관적인 실력 그리고 능력 이것들이 사실 미래에 어떠한 기업의 성장과 같은 퍼포먼스를 낼 것인가. 그래서 이 가치는 만들어왔던 과거와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미래의 의미를 좀 내포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소개를 할 건데, 일본의 그 사실은 이제 기업 전통이 한 500년가량 된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006년도에 망했습니다, 이 기업이. 그런데 이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새로운 기업의 문화에 따라갈 수 없었다. 뭐 이런 평이 많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기업은 독특한 인사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약 300명 되는 직원의 그 명함 같은 크기의 이름을 일일이 대표이사가 인사처리 되면 씁니다. 이렇게 쫙 쓰죠. 그러니까 개인의 이제 그 능력과 편차를 그냥 어떤 특정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공장으로 들고 가서 공장에 엄청나게 큰 선풍기를 틀어놓고 난리죠. 그래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을 주어서 승진을 시켰다. 그래서 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는 네. 공정하고 깨끗한 회사의 경쟁 문화였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망하게 된 이유는 네. 사실 그 내 운명을 누가 좌우했냐? 선풍기 바람이 좌우했다. 네. 그래서 망하게 됐다. 그래서 과연 이 가치를 뭘로 보고 평가할 것이냐? 공정한 인사 시스템. 그래서 청탁을 하지 않고 깨끗한 문화가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판단을 하면 사실 이 기업은 망할 만한 가치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객관 타당한 가치라는 것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가치여야 한다. 이런 측면으로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망할 수밖에 없었네요. 네. 예, 우리 자, 이정훈 대표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는 그 나무의 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력과 잠재력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그 가치를 통해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을 바로 조금 면접에서 보는 가치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가치하고 철학하고 뭔가 좀 관계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보면 이 가치를 굉장히 그 상품성이라고만 보고 내가 돈을 벌어서 당신한테 기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치는 철학과 밀접한 관계가 가졌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상품성이라고 말하기 전에 신념이라는 거죠. 되게 우리가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쏟아냅니다. 존경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부모님이라고 말을 하죠. 그럼 왜 존경하십니까? 부모를 존경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만 굳이 존경의 대상이 부모인 이유는 기업에서 생각하는 철학적 가치와 좀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이건 아마 기업에서 구직자에게 엿보려고 하는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충성도와 로열티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속적으로 우리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부모님이라고 말했던 가치도 나름 이유가 존재하면 좋겠다는 거죠. 단순히 낳아주어서, 길러주어서. 어느 부모치고 이렇게 하지 않는 부모는 없기 때문에 독특한 에피소드를 가치로, 철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라면 굉장히 중요한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제 나의 가치를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거를 드러낼 수 있을지 그것도 참 궁금한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관문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언어적 평가를 하기 이전에 비언어적 평가를 하는 입사 서류. 그래서 입사 서류에서 자신이 살았던 배경과 이것들의 가치를 접목하는 자기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중요한 게 지원 동기고 성장의 배경을 기술하는 아니겠죠. 이 항목들은 가치를 평가하는데 그리고 가치를 보려고 하는 평가의 기준화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 두 가지 항목에서 이 가치를 집중적으로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는 거죠. 그래요. 좀 잠깐 개인적인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스스로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왠지 좀 대단한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제 가치를 이미 삶이라고 정하고 인생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에 들어가 있는 단어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중심의 가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타인들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제가 가장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죠. 지금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이정훈 대표께서는 어떠세요? 네, 저는 살아가시면서 혹시 사명서 작성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명서요? 네네. 네, 모르겠는데요. 없는데요. 직업으로 네. 이직을 많이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것이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혹은 내가 살아가면서 왜 이 직업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몇 년 전에 제 사명서를 작성하게 됐는데요. 그때 제 나온 사명이 뭐였냐면 나는 꿈이 없거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신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동기부여한다. 이게 제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즐거운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가장 잘 맞고 그것을 통해 제가 즐거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두 분은 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지원자들이 좀 이런 가치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건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결정이나 말이나 언어가 타인에게 과연 유익한 영향과 긍정적 기대치를 줄 수 있는 것인가. 기업은 이거를 보는 것 같아요. 기업은 사실 일반 집단하고 좀 다른 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근본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개개인 하나가 활동하는 그리고 같이 공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익을 줄 수 있는가가 배경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가치는 이윤 극대화와 사실 밀접한 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 또 생각을 다 하고 질문을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제 가치관이 네. 면접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네, 네. 예. 혹시 이와 관련된 뭐 사례가 있습니까? 네. 실제 면접에서는 그 면접자들에게 가치에 관련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본인의 가치관은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추구하는 가치관과 회사에서 해야 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그 가치관과 상충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들을 의외로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접자들이 어떻게 답변을 할 것 같아요?
글쎄요. 회사에 좀 맞추려고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이 질문에는요, 본인의 가치관을 버린 상태에서 면접에서 잘 보이기 위한 답변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네.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말하는 게 우리가 들어간 이후에 실제 가치관과 맞지 않아서 뭐 신입사원 교육대라던가 신입사원 시절에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립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요즘 면접에서요, 본인에 관련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질문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을 심도 깊게 질문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냥 보여지는 표면적인 답변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해봤느냐, 과거에 그때는 이렇게 왜 행동을 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답변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그냥 단답형으로 예를 들면 좀 쉽게 질문을 하는 경우 있죠. 너무 쉽게 본인은 외향적인 사람입니까? 본인 내성적인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혹은 본인 성격에 욱하는 사람입니까? 네. 이런 답변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짧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그러면은 타락될 것 같은데요? 네, 힘 빠질 것 같아요. 면접 물어본 사람도 힘이 빠지니까 네. 안 쓸 것 같아요. 네. 황당하죠. 굉장히 네. 황당하지 않나요? 되게 욱하는 성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어떤 질문에서 본인의 가치관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를 요즘 너무 많이 발견하고 있다는 면접관이 겁니다. 욱하겠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정말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정립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면접자는 면접 보는 내내 쭉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답변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면접관은 그 사람에게서 어떤 잠재력이라던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구직자들도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잘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스스로에 대한 어떤 가치를 찾는 비법, 신상훈 교수님 좀 알고 계세요? 몇 개의 키워드 같은 경우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조금은 캐치프레이즈 같은 걸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저는 장차 무엇에 도달하고 싶은 누구입니다. 이런 미래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과거에 자라온 모습보다는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관련돼서 자기 자신을 하나의 캐치프레이즈화 하는 것. 이것이 사실 좀 어렵다고도 말을 하는데 이거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있습니다. 그 연상 단어를 조합을 해보면 가장 쉽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본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럼 5가지 중에서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분리해서 가장 좋은 한 가지 정도를 키워드를 딱 결정을 하고 되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 자신을 만들어가는 가치를 표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가치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좀 정리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상훈 교수님. 네, 가치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안에서 어떠한 돈과 이윤을 추구할 건지도 물론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겠지만 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고유한 가치를 보편타당하게 보여주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깁니다. 네, 이종훈 조심하시고요. 대표님. 네. 한마디로 정의하면 가치란 그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목표를 정립할 수 있고 그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본인의 가치를 꼭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상훈 교수, 이정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